그리고 어제 국방위에서 또 많은 분들이 주목한 부분 그게 바로 추경안 네, 문제거든요. 그렇죠. 이 추경안이 이제 국회 넘어오면서 7조 정도 네. 기존 예산에 깎는다고 돼 있는데 국방에서 왜 이렇게 많이 깎은 겁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참 예. 너무나 어이없고 말이 안 나옵니다. 지금 59조 예산 중에 네. 7조 원을 이제 정부 각 부서 있잖아요. 국방부, 외교부, 네. 통일부 또 여러 부서의 예산에서 좀 줄이는 노력을 하는 건데 거기에 그렇더라고요. 23%인 국방부가 아. 이 그 7조 중에 23% 1조 5천억을 삭감하는 게 정부안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말이 예. 됩니까? 안보를 그렇게 강조해 왔잖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그랬죠. 그랬죠. 국민의힘도 그렇고 네. 그런데 진작 돌아오는 것은 뭡니까? 이 국방부 건물 내주고 내달래서 내주고 음. 뺐고 그다음에 병사 봉급 200만 원 200만 원 약속했는데 약속했는데 안 주고 이번엔 아. 예산까지 뺏어 버리는 거죠. 야, 그러면 어떤 예산이 깎인 거예요? 그럼 깎겠다고 한 그러니까 거예요? 이 예산도 항목을 보면은 참 네. 기가 찹니다. 말이 안 나와요. 어. 먼저 이 예산엔 무기 체계를 운용하는 예산이 있어요. 무기를 사고 무기를 어유 만들고 중요하죠. 구입하는 그 방위비 개선 방위비에 관련된 예산이 음. 5,500억이고 네. 병사들의 의식주, 건물, 장비 이런 어. 것들을 하는 데가 9,500억 정도 삭감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 특히 병사들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이냐? 어. 병사들의 그 속옷, 속옷. 전투복, 네. 전투화, 예. 운동화, 팬티 이런 것까지 깎인 거예요. 아, 이거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 깎으면? 그러니까 병사들의 복지를 향상시킨다고 공약을 했었고 네. 그런데 그런 것부터 깎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뭡니까? 병사들의 생활관을 개선하는 예산이 있어요. 건물이 많이 노후화돼서 병사들 네. 생활관을 많이 노후된 개선하는 데가 예산도 많죠, 지금. 깎였고 막사가. 그다음 예. 간부들의 독신 숙소나 간부 숙소들도 많이 노후화된 거를 삐옥시옥. 보완하는 이런 예. 것들을 또 깎인 거예요. 그 공약과 국정과제 속에 병사들은 앞으로 8인실을 2인실이나 4인실로 만들겠다 이런 공약도 있었는데 이런 공약은 물 건너 가는 거죠. 지금 개보수 예산도 안 나오는데 그래요. 깎았는데 그것은 참 너무나 안타까운 거고 또 무기는 야. 어떻습니까? 지금 이렇게 미사일 실험을 하고 북한의 핵 미사일이 실체적인 위험으로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이나 당선인 시절에 음. 북한의 미사일에 대응해서 삼축을 강화하겠다. 그러니까 미사일 대응 태세인 여러 가지 탐지하는 능력, 뭐 중간에서 요격하는 능력, 네. 사드 이런 것도 삼축 속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런 음. 삼축 전력을 강화하겠다고 누누이 강조했고 네. 국방부 장관도 국방부 장관 청문회에서도 강조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삼축 무기 체계 중에 5개나 깎였어요. 5개 무기가. 이건 예.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음. 너무나 심각한 이런 사항으로 보고 네. 국방위 전체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여기에선 성토했어요. 음. 국민의힘에서도 그 신원식 의원이나 네. 강대식 의원도 이건 말이 안 된다. 아. 그래서 국방위를 통과를 시켜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어저께 그래요. 예 여야 같은 여야 목소리가 나온 예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랬고 저도 이것은 절대 할 수가 없다. 1조 5 1조 5천억이 필요하면은 네. 이것은 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지금 예. 그 추가 세수가 53조. 되는 것 중에 네. 일부가 그 빚을 갚는 국채 받는 데 구조 정도 썼잖아요. 쓴다고 거기에서 하더라고요. 1 그렇죠. 1.5조를 예. 써만 우선. 되는 것이고 그것도 없다 하면 국채를 발행해서도 써야 되는 것인데 예. 국방비를 삭감한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은 제가 봤을 때 네. 겨울에 아주 추워요. 음. 그럼 이 난방을 하기 위해서 기둥을 뽑고 아. 문을 문과 창문을 뜯어서 뜯어서 떼버린 군불 떼는 거랑 똑같은 것이죠. 그것은 말이 되겠습니까? 네. 너무나 황당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또는 국민의힘의 현 주소, 안보를 보는 현 주소를 음. 보여주는 겁니다. 말로만 안보를 강조했지 네. 행동은 하지 않고 있다. 그런 거죠. 하. 예. 아니, 저희 시청자분들도 지금 여러 가지 좀 화가 난다는 댓글도 달고 계신데 네, 특히 이제 아들들, 우리 네, 이 뭐 손주들
군에 보낸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옷이나 뭐 전투하나 먹는 거나 네, 자는 거. 저도 네. 군 생활 해봤지만 군대 이 생활관 이런 데가 노후된 데가 많죠. 많아가지고 너무 이런 많죠. 것들을 네. 저도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네. 그걸 개선시켜 나가는 게 당연한 거고 지금 2022년에는 이게 음. 더 활발하게 개선시켜 나가서 이 장병들의 불편이 없게 만드는 게 우리 정치 지도자가 할 일이고 몫인데 이걸 안 한다. 아유, 이제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어제 이제 김민기 의원 얘기도 들어보니까 전투 예산 깎아놓고 윤석열 대통령 백화점에 구두 사러 간다 네. 이런 지적까지 하던데. 예. 이거 그 타당한 어떻게 지적이죠. 봅니까? 예. 왜냐하면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잖아요. 국군 통수권자가 병사들의 입는 거, 네. 운동화, 군화 뭐 이런 건 다 삭감을 했잖아요. 예. 하고 주말에 그 구두 사는 모습을 보이고 이런 것들이 글쎄요. 그 처음엔 예. 그걸 알면은 병사들 중에 장병들 중에 실제 자신들이 해당되는 그 전투화라든가 군복이라든가 팬티라든가 이런 것들 예산이 삭감됐다는 걸 안다면은 네. 그것을 정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요? 음. 항상 리더는 솔선수범을 해야 됩니다. 네. 대통령은 우리 국가의 리더잖아요. 솔선수범이 따라야 되는데 네. 또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죠. 어제 청와대 비서실이라든가 안보실 예산도 네. 거의 삭감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혼을 냈습니다. 네. 아니 국방 예산 1조 5천억 원 삭감하고 다른 정부 부처 다 합해서 7조를 삭감하면서 진작 가장 솔선수범을 보여야 되는 청와대 비서실이나 안보실 예산은 삭감을 솔선수범해서 해야 안 되는데 하고. 아주 최소치로 한 거예요. 그래요. 예를 들면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네. 공약한 것이 작은 청와대를 만들겠다. 이 청와대 그렇죠, 인원도 한 30% 줄이겠다. 줄이겠다 했잖아요. 그럼 30% 줄인 것만큼 줄여져야 되는데 예산이 줄어야지. 예산을 줄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어제 그것을 가지고도 우리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많은 다툼이 있었죠. 예. 예. 아니 그러니까 사실 군에서 이제 필요한 예산 이런 것들은 이게 이제 국방 예산 잡을 때도 사실은 네. 넉넉하게 잡지는 못하는 현실이 있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또 깎는다. 7조 중에 1조 5천억을 국방 예산에서 깎는다. 여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군 내에서도 네. 여기에 대해서 비판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군을 홀대하는 거 아니냐, 군을 무시하는 거 아니냐, 네. 건물 달라고 해서 건물 비워주고 했더니 그렇죠. 예산까지 이제는 또 깎고 예산까지. 이렇게 언제까지 군은 양보만 해야 되느냐 이런 볼멘 소리를 여러 그렇네요. 군데서 하고 있죠. 예. 진짜 국방부 청사도 내주고 네. 예산도 깎이고 군이 지금 어떻게 보면 최일선에서 혼나고 있는 느낌도 들고 그런 상황이네요. 그래서 저는 안보 전문가이면서 국방위 국회의원으로서 네. 지금 안보에 금이 가고 있구나. 안보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요새 사실 밤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밤잠을 못 잘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 정부의 입장은 뭐냐면은 이게 군사 대비 태세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다. 이렇게 또 반박을 하고 있던데. 그게 궤변이죠. 궤변이다. 예, 궤변이죠. 왜냐하면은 당장 그 병사들의 이런 것들이 깎이면은 네. 어떻으면 사기가 군 사기. 떨어지죠. 군 사기가 떨어지면은 무용 전투력이라고 해요. 눈에 네. 보이지 않는 무용 전투력이 떨어지는 것이고 군사 대비 태세와 관계 있는 거죠. 그 자체가 항상 군사 대비 태세에는 네. 병사들의 사기와 연관이 돼 있어요. 보초를 서는데 그냥 딴 생각하고 서 있는 거와 네. 정신 차려서 똑바로 하고 서 있는 거와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삼축 체계, 북한의 핵 미사일을 방어하는 이런 무기 체계도 많이 깎인 거거든요. 그러다 네. 보면은 미래 군사 대비 태세에 지대한 영향이 가는 거죠. 당장 오늘은 영향이 덜 가더라도 예. 그러니까 그것은 개변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더 안타까운 것은 국방부 장관이 어떻게든 1조 5천을 안 깎이기 위해서 기재부도 뛰어다니고 이런 정도면 제가 봤을 때 대통령한테 직접 면담을 요청해서 이거 깎으면 안 된다.
이렇게 네. 노력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국방위 와서 마치 깎는 걸 합리화를 계속 하더라고. 이건 깎아도 문제 없습니다. 이건 깎아도 문제 없습니다. 뭐 계속 이렇게 답변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많이 질타를 했어요. 예. 장병들이 그 모습을 볼 때 국방부 장관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자기들을 지켜줘야 되는데 네. 마치 국방부 장관이 되고 난 다음에 네. 첫 한 것이 아. 1조 5천억 깎는 것이고 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에 첫 번째로 한 것이 국방비 1조 5천억 깎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너무나 황당한 거 아닙니까? 황당해서 이제 예, 예. 진짜 헛웃음이 나올 그런 상황인데 이게 군사기가 결국 이 전투태세에 연결된다. 이거는 글쎄요. 상식적으로 다 알 수 있는 부분인데 네. 이걸 국방부 장관도 강하게 얘기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 이 네. 부분. 역시 이 군에 대한 이 속내를 얘기할 수 있는 건 김병주 의원밖에 없다. 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저는 뭐 비례대표로서 전국구지만은 네. 특히 군이 음. 저의 지역구라고 절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군 지역구다. 장병을 대변을 해서 네. 제가 이렇게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은 음. 군 내에서는 군인들 그 여러 가지 속성과 그렇죠. 군의 생리상 이런 걸 부글부글하지만. 속으로만 아파하고 속으로만 불만이 있지 겉으로 표현을 못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런 목소리를 아. 더 열심히 내고 있습니다. 참 이 용산 집무실 이전 때부터 해가지고 이 김병주 의원의 여러 가지 분석과 예측과 지적과 비판의 목소리를 많이 저희 시청자분들 들으셨는데요. 그래서 저희 이 영상을 올리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또 동감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오마이TV 보고 계시지만 주불리 김병주 유튜브 김병주 의원이 직접 방송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혹시 아직까지 오마이TV 이제 보시는 중에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꼭 해주시면은 김병주 의원의 목소리 더 자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불리 김병주 계속 구독자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오마이TV도 지금 저희가 이제 116만 넘어서 이제 가고 있는데 117만 만들어주기 위해서 혹시 오마이TV 구독 안 하신 분들도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화면 아래 010-3270-3828 010-3270-3828 전화 주시면 오마이TV의 자발적 시청료 후원금 보낼 수가 있습니다. 보내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저희 슈퍼챗 지금 실시간 후원도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또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국방에는 한치의 오차나 공백이 없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예산 문제부터 또 NSC 열리는 문제부터 해가지고 처음부터 좀 스텝이 꼬인 느낌이라서 김병주 의원과 함께 이 사안들 꼼꼼하게 계속 지켜보도록 하고요.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도 제가 다음 주에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